자, 두 기자님, 이제 실제 희대 위조지폐 사기꾼 이야기를 다룬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보셨죠? 너무 좋았죠. 사실 그 신분을 계속 바꾸잖아요, 디카프리오가. 사기를 치는데 아주 대단하죠. 사실 뭐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늘의 끝판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 특종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버금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기와 변신의 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며 무려 100개 이상의 신원과 여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출신 국제 사기꾼 33세 후안 카르로스 구스만. 야, 100개의 신원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 정도 사기꾼이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아, 그러려나? 네, 구스만은요, 스펙만큼 전과도 화려합니다. 미국에서만 3번 추방당했고요. 2005년 영국에서는 감옥 수감 중 2개월 만에 탈옥. 이후 아일랜드에서 붙잡혔다가 프랑스로 추방되는 등 각국의 골칫거리로 당시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 무려 7개 나라에서 수배 중인 국제 수배범이었습니다. 확실이구나. 아니,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7개국에서 수배를 당해요? 자, 구스만은요, 딱 하나. 세계 각국의 초호화 호텔만 노렸는데요. 최고급 호텔들의 숙박한 척하면서 스위트룸 손님들의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 손님 행세를 하면서 호텔 카페와 바를 수시로 드나들고 환전을 핑계로 리셉션 직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뒤 스위트룸 주인이 외출한 때를 틈타. Claro, yo solicito la llave, ellos me dan una llave original y ellos abren una caja fuerte. No forzó ni la puerta, ni la caja, ni la ventana, ni nada. Luego lo hacen. 자, 이런 수법으로 그가 훔친 돈만 무려 단원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만 16억 원을. 저게 돼요?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이지, 그러니까. 그냥 장기 투숙하는 되게 부유한 비즈니스맨인가 보다 하지. 뭐 사실 뭐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잖아요. 아니, 저러다가 실제 방주인하고 마주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구스만은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실제 방주인을 마주쳐도 당황하기는커녕 일찍 오셨네요. 호텔 직원입니다. 룸 컨디션 체크 중이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무범하다. 사실 구스만의 사기 인생은 10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신고식도 화려했습니다. 자, 가난 때문에 가출한 구스만은 1993년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몰골로 비행기 랜딩 기어에서 발견되는데요. 뭐라고? 자신을 콜롬비아에서 온 14세 고아라고 호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7세였고요. 부모님도 버젓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저 랜딩기어에 숨어간 거 아니에요? 참 아니, 그렇게 보였다면 기부금 보낼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보낼 수 2019년 11월 중국 저장성 자싱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동료로 만나 연인 사이가 된 슈머와 샤오팅. 얼마 뒤 샤오팅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남자친구인 슈머우는요. 샤오팅, 돈은 걱정 마. 내 사랑은 건강 관리에만 신경 쓰라고. 슈머우 덕분에 샤오팅은 지난해 6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 오늘 기사는 다 이렇게 오프닝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뒤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오프닝은 다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답죠. 이게 어떻게 변질될까? 그리고 수술 얼마 뒤 그녀의 주치의였던 펜 박사가 그녀에게 메신저로 연락, 수술 후 회복 상황을 원격 상담하기 위해 수술 부위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요. 샤오팅은 자신의 수술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뒤 공안입니다. 샤오팅 씨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주치의였던 펜 박사로 수술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노출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야, 의사가 갑툭튀를 해. 왜냐면 그 앞에 이제 남자 여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 패턴이에요? 네, 패턴이 정말- 중위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럼 그 남자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었군요. 자, 뭐 그것도 보시면 아시죠. 아, 그것도 아니야? 자,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샤오팅이 패닉에 빠진 그때 메신저에서 알게 된 또 다른 박사의 소개로 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 보상금으로 12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에 샤오팅은 소송을 결심합니다.
가족과 친구,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이 변호사에게 소송비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샤오팅은 사기 범죄를 의심, 뒤늦게 공안에 신고했는데요. 잠깐만, 이게 지금 나온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러면? 의사, 공안, 변호사. 이게 다 지금 메신저 만난 적 없잖아, 지금. 보면. 메신저죠. 자,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샤오팅에게 메신저로 연락한 의사와 공안, 변호사는 물론이고요. 대부업체 직원까지 사실은 모두 동일 인물.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사기범의 정체가 바로 샤오팅의 남자친구 슈모우였다는 것입니다. 슈모우는 11명의 역할을 맡아서 샤오팅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메신저 말투를 조금씩 바꿔가며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샤오팅으로부터 약 7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아, 왜? 등장인물은 2명이었습니다. 이후에 공안에 체포된 슈모우는요. 아니 우리 둘 다 씀씀이가 큰데 샤오팅을 먹여 살리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 목이 사는데 그 여자 돈을 뺐으면 어떡해. 창조적이다 진짜. 1인 11인 역을 하기 전에 그런 노력으로 일을 하지. 난 저 여자친구가 걱정되네요. 저 앞으로 누굴 믿겠어요? 아무도 그치. 못 믿지. 아무도 못 살면서. 2009년 영국 50대 여성 주디스 스틸웰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오비 엘리아스란 남성을 알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곧바로 fall in love, 3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완벽했던 남편 엘리아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여보, 나 일주일 정도 출장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또? 알겠어. 자기 조심히 다녀와. 남편 엘리아스가 두바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해외 출장이 잦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스틸웰은 약 4,400만 원의 사업 자금도 지원해 줄 만큼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끝났잖아. 네, 두바이 사업 잘 되라 응원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015년 2월 남편 엘리아스가 어김없이 두바이로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노트북에서 두바이가 아닌 호주행 티켓 결제 내역을 발견한 스틸웰. 그녀는 당장 남편 엘리아스에게 연락해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아니, 친구랑 호주에 들렀다가 두바이에 왔어. 나 지금 저 일하느라 바쁘니까 끊어. 불안합니다. 바람 피나요? 바람이면 좋겠는데 좋겠다고요? 바람이 좋겠는데 그렇지. 세계관이 나랑 너무 달라. 아,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바람인 걸 왜 좋아해? 내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와이프가 줬던 돈이고 뭐고 이미 다 날려먹었을 것 같다는 얘기죠. 바람은 당연한 거고. 바람 피는 게 낫다, 차라리. 아니 그 바람으로만 정도에서 그치는 끝났으면 좋겠는데라는 거죠. 바람은 유인이 가능하다. 내가 잘못했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엘리아스가 출장을 떠나고 3주 뒤 호주에 거주 중이라는 한 여성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 스틸웰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남편 엘리아스가 호주로 향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에이, 바람 맞네요. 진짜 바람 맞네. 바람이었습니다. 네. 스틸웰의 남편인 엘리아스는 원래 62세이지만요. 호주의 여자친구를 만날 땐 47세 스티브라고 거짓말을 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엘리아스의 여자친구가 무려 46명. 기억이 나? 헷갈리지 않나, 인간적으로? 자, 그동안 엘리아스는 두바이로 출장한 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던 46명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다녔던 겁니다. 아, 일 안 해요? 야, 웬일이니, 어떻게. 아니 되게 부지런하다. 그는 부인인 스틸웰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자친구들과 동거하며 사업 자금을 핑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아냈는데요. 와.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스틸웰은 엘리아스에게 이혼을 통보. 하지만 영국 국내법상 엘리아스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민사로 가서 엄청 때려야죠, 저거는. 손해배상? 그럼요. 위자료 같은 걸로. 저 응징을 해야지. 오늘 전 세계 희대의 사기꾼들이 총집합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기꾼은 스케일이 아예 다릅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수단, 토고 등 무려 아프리카 15개 나라를 상대로 사기. 와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것도 충격적인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5개 나라. 그렇죠.
가능해요? 자, 그 주인공은 바로 30대 한국인 남성 한 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는 2009년부터 서아프리카 나라들의 우편물을 발송, 저는 한국의 S전자 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님 나라에 국립병원과 주택을 지어드리도록 하지요. 잘 나가는 기업 회장인 척 직접 통역사까지 고용해 아프리카 나라들을 오가며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고요.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외교 관련 직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씨가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속이고 외교 타이틀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바로 국내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이메일을 미끼로 한 공기업의 전 간부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경제 보좌관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이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는 거뜬히 줄 수 있지. 한 씨는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를 미끼로 김 씨로부터 로비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가 소개해준 사업가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총 약 11억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런 돈을 사기치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이용한 거네. 인증샷 남긴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고 뭐 그렇죠. 이렇게 친하다는 척하려고. 자, 한 씨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두고요. 고급 리무진 차량도 2대나 번갈아 타는가 하면 수행비서의 보좌관까지 대동하며 그럴듯한 대기업 회장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사무실 임대료도 7천만 원이나 밀린 빈털터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2년간 지속된 한 씨의 사기 행각은 2011년 경찰이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특종의 주인공인 헬렌 무코로는 스페인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 이후에 범죄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UN 여성기구의 스페인 지사 대표로 활약,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기꾼? UN 여성기구 스페인 지사 대표인 무코로는 지난해 1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UN 여성기구 스페인 지사 대표로서 여러 세미나에도 참석하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그녀의 직위는 가짜! 스페인에는 UN 여성기구 지사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꾼 무코로는요, 대표라는 거짓 감투를 쓴 채 유엔의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사칭, 후원금을 편취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사기극에 아주 제대로 속은 일부 현지 언론은요, 그녀를 유엔 여성기구의 스페인 지사 대표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언론을 탔네. 근데 이런데 이제 언론에 나오면 이제는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 그동안 스페인의 경제 위기를 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입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코로는 모두를 위한 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 스페인 정치계에 뛰어들었는데요. 급기야 스페인 베니아 시장 선거에 출마, 총 3번의 선거에 출마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미쳤구나, 미쳤어 이제. 3번이나 나가? 미쳤어, 미쳤어.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는 거야, 저러면. 야, 이건 완전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거네. 가짜 직위를 활용해 대환장 사기극을 펼친 무코로. 하지만 2018년 존재하지도 않는 스페인 지사 대표를 사칭하는 그녀를 수상하게 여긴 UN 여성기구의 신고로 스페인 경찰이 수사에 돌입. 결국 무코로는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09년) 프랑스를 발칵 뒤집은 충격 보도. 10년간 사기꾼에게 놀아난 귀족 가문. 프랑스의 유서 깊은 명문가인 베드린가를 상대로 무려 10년 동안 사기를 친 사기꾼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 10년? 야, 10년이면 진짜. 근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일가족이면은 뭐 유서 깊은 가문이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을 거고. 근데도 저게 됐다고요? 근데 10년간 서왔으면은 의심도 안 했을 것 같아. 프랑스의 귀족 가문을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은 티에리 틸리였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틸리의 표적이 된 사람은 귀족 베드린가의 일원인 기슬레인 드 베드린. 그녀가 청소업체를 찾고 있다는 걸 안 틸리는 일단 청소업체 대표로 위장해 접근. 제가 상속세에 대해 좀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이건 뭐 경험자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법대를 중퇴한 틸리는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해 기술레인의 환심을 샀고요.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은 기술레인은 가족 모임에 틸리를 초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린과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틸리는 본격적으로 사기극에 돌입. 저는 나토 출신의 비밀 조직 요원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틸리는 자신의 말을 들어야 프리메이슨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며 베드린 일가를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게 저 가문의 명예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틸리는 베드린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도록 구타, 화재 등 범죄 사건을 조작. 불안에 떠는 베드린과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심지어 이들을 보호해주겠다며 프랑스 로트 에가른주의 한 성에 감금, 시계와 달력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면술까지 이용해 가족들을 이간질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 자선단체가 이들을 보호해준다고 속여서요. 그 자선단체에게 줄 비용을 핑계로 부동산 위탁 증서를 받아내는 등 10년에 걸쳐 베드린가로부터 부동산 7채와 한화 약 62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아우, 재산을 위탁했으면 다 내준 거 아닙니까? 완전 이게 세뇌도 그냥 완전 100% 세뇌인데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군요. 근데 이제 10년이나 속았는데 어쩌다 들통이 난 거예요? 자, 2009년 베드린가의 세금 체납 문제로 프랑스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 그리고 뒤늦게 성에서 도망친 가족의 신고 덕분에 희대 사기꾼 틸리의 만행이 드러났는데요. 틸리에게 세뇌당한 피해자 기슬레이는요. 그는 우리 삶의 10년을 훔쳤고 모든 걸 파괴했어요. 결국 사기꾼 틸리는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 역사상 최대 화이트 칼라 범죄. 2017년 호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밝혀진 피해 금액만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을 기록. 그런데 당시 천문학적 피해 금액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기극에 호주 국세청 부청장 마이클 크랜스턴의 아들 애덤과 딸 로렌이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등잔빛이 어딘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오히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걸 믿고 세금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 우리 아빠가 부청장인데 뭐 이랬나? 그게 되나? 세금 사기단의 주요 인물인 애덤과 로렌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회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하게도 국세청 직원들이 문제 삼지 않을 금액 선에서 체납액을 만들어서 세금을 횡령해 온 건데요. 그리고 애덤과 로렌을 주축으로 한 10여 명의 사기단은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수십 대의 고가의 차와 비행기, 예술품, 보석 등을 구입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금 사기단은 탈세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과 경찰의 합동조사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에 가담한 애덤과 로렌의 아버지이자 당시 국세청 부청장이었던 크랜스턴은요. 40년 가까이 탈세자들을 추적해온 근면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자녀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횡령한 사실에 사람들은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런 부여자가 어딨냐? 아유, 천하의 불효를 했네. 진짜. 근데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두둔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혹시 뭐 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찰에 따르면 부청장 크랜스턴이 자녀들의 사기에 가담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은 내가 시킨 대로 말하렴? 자녀들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정보를 열람한 사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기밀 정보에 접근한 사실뿐 아니라 뒤늦게 아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대처법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야.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크랜스턴은 사임했고요. 공무원 지위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2019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희대의 세금 사기를 벌인 그의 자녀들은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이들이 벌인 세금 사기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